여러분 안녕하세요. 10장에 대한 개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가설 검정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9장에서 다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9장에서 배웠던 그 가설 검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죠. 우리는 그때 이제 9장에서 뭘 공부를 했었냐면요. 어떤 집단이 있었을 때 그 집단의 모평균을 뮤라고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모평균을 알고 싶어요. 지금 모평균을 모르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평균을 모르기 때문에 표본 평균을 구해서 모평균을 추론하고 싶은 거죠. 이제 어떤 추론이냐면 가설 검정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가설 검정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뮤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가설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H0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H1이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한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한 집단이기 때문에 뮤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3이라던가 뭐 8이라던가 이렇게 이제 H0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를 아니야 뮤는 뮤제로보다 크다던가 혹은 뮤는 뮤제로보다 작다던가 혹은 뮤는 뮤제로는 아니라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가설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할 거랑 그 관계가 깊기 때문에 리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귀무 가설의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것이 예를 들어 신약을 개발을 해서 약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약은 약효가 예를 들어 5보다 커 이렇다던가 혹은 이제 작은 경우에는 부작용을 생각을 하면 우리 약은 부작용이 뭐 7보다 작아라던가 어쨌든 우리 약은 약효가 3은 아니야라던가 이런 걸 우리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H1은 우리가 주장하는 바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게 예를 들어 약효가 3보다 크다던가 이런 걸 주장을 한다고 치면 우리가 기각시키고 싶은 것은 약효가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기각시키고 싶은 거지만 그래서 H0는 의미상은 그런 거지만 우리가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아주 겸손한 통계학 인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이 되는 어떤 분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H0를 이렇게 잡는데 H0를 이렇게 잡으면은 노멀 디스트리뷰션 중에 제일 꼭대기가 뮤제로야 이런 이제 개념을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H0를 예를 들어 H0를 뮤는 뮤제로보다 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면 이제 얘가 H0라면 H1이 뮤는 뮤제로보다 크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방향에서 보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는 거를 우리가 H1으로 뒀다면은 H1은 이 방향으로 있어서 이제 이 방향만 우리가 검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뮤는 뮤제로가 아니라는 것은 이 방향도 아니고 이 방향도 아니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말을 잘못했어요. 두 개를 다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H0를 예를 들어 우리가 뮤는 뮤제로로 잡고 H1을 뮤는 뮤제로보다 크다 이렇게 잡았으면 얘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의 수준은 우리가 보고 싶은 방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뭐냐면은 우리가 H0가 맞는데 우리가 H0를 만약에 버린다면 어디서 버리게 될 거예요? 여기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유의 수준으로 하고 예를 들어 이제 우리는 유의 수준을 보통은 0.05 즉 5%로 많이 잡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세팅이거든요. 이 뜻은 모집단의 분포 가정을 우리가 그냥 저스트 세팅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한 표본을 뽑는 거죠. 한 표본을 뽑는데 모평균 뮤에 대한 최소분산 비편량 일치 추정량이 X바기 때문에 즉 표본 평균이기 때문에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딱 한 번 뽑은 내 표본에서는 X0를 한 번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X0를 계산을 했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귀무 가설 하에서 H0를 계산을 하는 거, 저기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검정 통계량이 우리가 이제 이 분포는 무슨 분포냐면은 표준 확률 정규 분포, 즉 Z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Z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이제 생긴 게 Z 디스트리뷰션인데, 이 Z 디스트리뷰션의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이니까 뮤 대신에 뮤제로를 집어넣고 우리가 그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하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기에 X0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값을 알면 우리가 이 Z에 대해서 뮤제로는 3이라던가 이런 값을 집어넣은 거니까 하나의 어떤 그 숫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 숫자를 봤을 때 우리는 이제 기강력을 예를 들어 유의 수준을 5%로 치겠다고 했으면 그 유의 수준 5%에 대한 Z 0.05라는 선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관측을 했을 때 우리 관측한 이 누구죠? Z 값에 대해서는 선이 예를 들어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 아랫넓이는 이렇게 결정이 돼서 얘가 P 값인 거예요. 그래서 P 값이 지금 이 유의 수준 알파보다 작으면 알파의 개념은 H0가 맞지만 H0에서 되게 안 벌어지는 일이라서 우리가 그 정도는 버릴 수 있어, 이런 개념인데, 그 개념에서 P가 여기에서 이만큼 결정이 된다면 5%여도 되게 작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2%가 나왔으면 2%는 굉장히 작아서 H0를 버리고 나서 봤더니 이 방향에서 되게 많이 벌어지는 일은 H1에서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H1을 채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딱 한 번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했는데 그 딱 한 번 검정 통계량 계산한 값이 선이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우리는 H0 위에서는 5% 이 방향으로 5%면은 H0한테 되게 작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관측된 유의 수준을 확인을 해보니 예를 들어 10%가 나왔어요. 이렇게 10%가 나왔으면 H0 위에서 되게 많이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H0를 어떻게 합니까? 지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H0를 채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강력으로 봤을 때는 이 빨간 애를 우리가 기강력으로 치기로 했는데 이 파란 선 같은 경우에는 기강력 바깥으로 밀려 있으니까 H0를 기각시키는 거고요. 지금 이 보라색 선 같은 경우에는 기강력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H0를 채택시키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지금 가설 검정에 그냥 전부 다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9장에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한 집단의 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집단에 대해서 모 평균이 굉장히 궁금해서 표본 평균을 구해서 이걸 추론하려고 노력을 해서 가설 검정을 해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뭐를 할 거냐면은 두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두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것이냐면은 다음과 같이 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두 집단이 있었어요. 근데 두 집단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말이 생각이 안. 그 공통 수업을 했을 때 여러분들 이 예를 들으셨겠지만 들으셨겠지만이 아니고 들으셨지만, 자, 우리는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은요, 도시 지역의 평균 소득과, 그죠? 자, 그 다음에 농촌 지역의 평균 소득을 비교하고 싶어요. 근데 도시 지역의 평균 소득과 농촌 지역의 평균 소득을 비교하고 싶을 때 내가 주장하는 바를 잘 생각해 보면, 나는 이게 이제 도시고 얘가 농촌이라고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 나는 도시의 평균 소득이 농촌의 평균 소득보다 커 라던가, 혹은 내가 주장하는 건 무슨 말이야, 요즘은 뭐 굉장히 좋은 무슨 뭐 버섯 같은 걸 재배를 해서 도시의 평균 소득보다 농촌의 평균 소득이 더 커, 이렇다던가, 아니면은 H1이죠. 내가 주장하는 바는 아니야, 어쨌든 잘 모르겠고 도시의 평균 소득은 농촌의 평균 소득과는 달라,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주장하는 바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이 반대 방향에서 우리가 H0는 사실은 우리가 H1을 이렇게 주장을 했으면 뮤1은 뮤2보다 작거나 같아, 이게 지금 반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이꼴로 둔다고 그랬죠. 이 부분에서도 H0는 뮤1은 뮤2야. 그 다음에 여기서도 H0는 뮤1은 뮤2야. 이게 이제 H0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잠깐만 여기까지 두고 우리가 표본을 뽑는다고 좀 생각을 해보죠. 표본을 뽑는데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에서 그 평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시의 도시 지역의 이제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하고 농촌 지역의 표본 평균을 우리가 계산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런 표본 평균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뭘 뽑아야 되냐면 표본을 뽑아야 되는데, 그 우리가 뽑아야 되는 표본 중에서 많은 부분은 도시에만 사시는 분들이시겠죠. 혹은 우리가 뽑은 많은 표본 중에서 대부분은 농촌에만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그 주말 농장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말 농장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중에는 도시에서 일하시고 주말에는 이제 농촌에서 일하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면 이분의 소득은 이분이 샘플로 뽑혔을 때는 이분을 도시 지역의 평균 소득으로 잡아야 하는 건지 혹은 농촌 지역의 샘플로 잡아야 하는 건지 이것이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분의 이런 샘플의 처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샘플들은 없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샘플은 없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두 개의 우리가 생각하는 집단이 그 독립적인 집단에서 우리가 뽑아야 되는 거죠. 즉 두 모집단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겹치면 안 되고, 이렇게 겹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도시에 살아야 되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농촌에 사는 사람들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즉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두 모집단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자료를 뽑는다는 것은 이런 개념이에요. 이제 겹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한편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가설을 좀 전에 리뷰한 것처럼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식으로 가설을 이렇게 결정을 해놓으면 이 가설은 굉장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가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H0의 역할은 딱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잖아요.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면서 제일 꼭대기가 뮤제로야. 그러니까 딱 거기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H1을 이 방향으로 보던가 이 방향으로 보던가 할 때 중심이 있으니까 그 중심에 따라서 우리가 방향을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잡은 두 집단에 대해서 잡은 H0를 보면 just 뮤1은 뮤2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번 양보를 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인 거는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인 건 알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뮤1은 뮤2하고 같아 이것만 알지 도대체 어디에 제일 볼록한 부분이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 때문에 얘는 우리가 분포를 세팅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가설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이 생각이 안 나지? 그래서 적당하지 않은 가설인 거죠.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을 이대로 쓸 수가 없어요. 얘네들을 이대로 쓸 수가 없는데 이걸 살짝만 바꿔서 얘를 살짝만 바꿔서 얘네를 살짝만 바꿔서 첫 번째 H0를 뮤1 빼기 뮤2는 0이야 돼. 그냥 저스트 옮긴 거잖아요. 대 H1은 뮤1 빼기 뮤2는 0보다 크다던가 혹은 H0는 뮤1 빼기 뮤2는 0이야 돼. H1은 뮤1 빼기 뮤2는 0보다 작다던가 혹은 H0는 뮤1 빼기 뮤2는 0이야 돼. H1은 뮤1 빼기 뮤2는 0이 아니야. 이렇게 잡을 수 있다면 얘를 그냥 어떤 특별한 그 뮤1 빼기 뮤2를 우리가
특별한 그냥 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H0는 뮤는 0이야 돼, 뮤는 0보다 크다던가, 뮤는 0이야 돼, 뮤는 0보다 작다던가, 뮤는 0이야 돼, 뮤는 0이 아니라던가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결정이 되면 우리는 H0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뮤, 즉 뮤1 빼기 뮤2는 0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야.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H1은 어떻게 결정이 되겠어요? 뮤, 즉 뮤1 빼기 뮤2는 0보다는 커. 이러면 이제 이 방향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 H1 뮤는 즉 뮤1 빼기 뮤2는 어쨌든 0보다 작아. 그러면 이 방향에서 H1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뮤, 즉 뮤1 빼기 뮤2가 어쨌든 0이 아니라는 사실만 안다면 이 방향과 이 방향을 같이 봐주면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즉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가설을 이렇게 결정해 놓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이렇게 결정을 해 놓으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설을 우리가 이렇게 살짝 넘겨서 뮤1 빼기 뮤2를 보는 것으로 가설을 잡는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모집단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두 모집단이 항상 그 독립적이었을 때 우리가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할 수 있다. 이야기를 이제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두 모집단의 평균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두 모집단은 무한 모집단이고 어쨌든 독립적으로 자료를 뽑는 거죠. 그리고 독립적인 자료를 뽑는데 나는 꼭 농촌 지역 사람들이 도시 지역 사람보다 평균이 높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농촌 지역에서 굉장히 버섯 농장을 크게 해서 기업처럼 그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을 꼭 우리 표본에 넣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자료에 어떤 바이어스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모집단 내에서 표본은 항상 심플 랜덤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모집단은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표본을 이제 안 따르면 표본을 키우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이렇게 생긴 거고요. 자,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그 내용을 공통 수업에서 들으셨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시작을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H0를 예를 들어 뮤1 빼기 뮤2는 0이야 돼. H1이 뮤1 빼기 뮤2는 0보다 크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됐으면 우리는 어떤 변수를 보고 싶은 거냐면 뮤1 빼기 뮤2라는 변수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H0를 이렇게 잡고 즉 뮤1 빼기 뮤2는 0이야 돼. 이렇게 잡고 H1을 이 방향에서 이렇게 잡아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노란 형광펜 그려져 있는 이 그림에서 우리는 뭘 가정을 하고 있냐면 뮤1 빼기 뮤2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 분산 비편량 일치 추정량인 표본 평균의 분포를 이해하고 싶은 거죠. 왜? 우리가 하나의 뮤를 이해하기 위해서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을 생각했으면 그 표본 평균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것부터 출발을 해서 블라블라블라 그 구간 추정에 대한 이론과 그 다음에 가설 검정에 대한 이론이 쭉쭉쭉쭉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네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이야기부터 출발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은 얘가 누가 돼야 되냐면은 평균이 와야 되고 누가 와야 돼? 모평균이 와야 되고 그럼 얘는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분산이 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찾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이걸 잠깐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평균의 기대값은 당연히 우리 기대값을 배웠을 때 자, 우리는 지금 뭘 찾냐면 앞에도 썼지만 다시 씁시다. 표본 평균 x1하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 x2의 차이를 이해하고 싶은데 이 차이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여기 들어가는 모수들이 뭔지가 궁금해서 얘네를 찾아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 평균, 다시 말해서 기대값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누구에 대한 기대값이냐면 얘에 대한 기대값이죠. 원래 우리가 x바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얘는 사실은 누구냐면은 우리가
표본 평균에 대한 기대값이 뭐냐면 표본 평균을 왜 뽑겠어요? 뭘 기대하면서 뽑겠어? 뭐 평균과 같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뽑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값을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별자리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x1바 빼기 x2바에 그 기대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근데 기대값에 대한 성질은 2에 ax 더하기 by는 aex 더하기 bey, 즉 기대값이란 애는 확률 변수한테만 걸린다는 걸 우리가 옛날에 기대값 배울 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우리 해주면 이렇게 x1 바는 표본의 평균이기 때문에 첫 번째 표본의 평균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잖아요. 확률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확률 변수잖아요. 그래서 얘는 2x1바 빼기 1 곱하기 2x2바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x1바를 우리가 뽑을 때 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뽑겠어요? 뮤1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뽑는 거죠. 첫 번째 모집단의 평균, 그 다음에 빼기 E2를 뽑았을 때는 이 x2바를 뽑았을 때는 뭘 기대하면서 x2바를 계산을 하겠어요? 모평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뽑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 별이라는 자리에 들어갈 값은 뮤1 빼기 뮤2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분산에 대해서, 분산을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 분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게 이 별자리에, 이 달자리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분산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분산이 무엇인지 우리 분산의 개념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한 모집단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우리가 모평균을 궁금할 때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이해하던 시절에 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누구냐면은 표본들의 분산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개념을 아주 직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모집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모집단이 이렇게 생겼으면 표본도 뽑힐 확률은 여기 안에 있는 애들한테 확률이 뽑힐 확률은 모집단의 분산 흩어진 정도에 따라서 뽑힐 확률이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따르기는 시그마의 제곱, 즉 모집단의 분산을 따르기는 따를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얘가 지금 얘가 이제 모집단에 흩어진 정도인데, 모집단에 흩어진 정도는 데이터는 여기에서는 굉장히 작게 분포를 하고 여기에서는 많이 분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확률로 생각을 하면, 표본이 뽑히는 확률로 생각을 하면 표본이 뽑힐 확률은 여기서는 굉장히 떨어지고 여기서는 많이 뽑힐 확률이 있겠죠. 그럼 표본을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뽑힐 확률이 자꾸자꾸 누적돼서 좁아지고 여기서는 많이 뽑힐 확률이 자꾸자꾸 누적해서 높아지니까 표본이 뽑힐 확률은, 표본의 평균이 계산될 확률은, 데이터가 뽑힐 확률은 모분산을 따르기는 하지만 표본을 얼마나 뽑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디펜드 되는 거죠. 이런 개념 으로 우리가 설명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의 흩어진 정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러거나 저러거나 간에 우리는 두 집단, 첫 번째 집단 뮤1하고 두 번째 집단 뮤2에서 표본 x1 바와 표본 평균, 그 다음에 x2 바를 뽑는 건데 뮤1의 흩어진 정도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지만 흩어진 정도니까요. 데이터가 이렇게 교집합이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흩어진 정도, 즉 이제 도시 지역의 평균 소득도 예를 들어 뭐 한 80만 원에서 뭐 한 달에 평균 한 1억까지 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농촌 지역도 예를 들어 뭐 평균 100만 원에서 뭐 예를 들어 뭐 한 7천만 원까지 버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부터 7천만 원 사이나 뭐 이런 데는 겹치잖아요. 그래서 겹칠 수도 있고 혹은 아예 안 겹칠 수도 있죠. 도시 지역의 평균 소득은 그냥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은 거야. 그냥 저스트 얘야. 도시 지역의 평균 소득은 예를 들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야. 근데 농촌 지역의 평균 소득은 예를 들어 110만 원에서 290만 원까지야. 이러면 겹치지는 않잖아요. 그 분포하는 게. 그래서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뭘 지금 찾고 싶은 거냐면은
표본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뽑힐 때에 흩어진 정도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전히 모집단이 이렇게 하나 생기고 이렇게 하나 생겼으면 표본은 여전히 이 모집단에 흩어진 정도에 되게 디펜드 될 거예요. 이렇게 흩어진 정도에 디펜드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얘는 x1 바에서 x2 바를 뺐다고 해서 표본에 흩어진 정도도 빼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도시지역의 평균소득이 300만 원에서 예를 들어 700만 원이고 농촌지역의 평균소득이 예를 들어 100만 원에서 예를 들어 290만 원까지예요. 안 겹치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뭘 알고 싶은 거냐면 도시지역의 계산하려고 하는 거는 도시지역의 표본의 평균소득, 걔는 어느 범위에서 뽑힐 거예요. 여기에서 뽑힐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이 범위에서, 이 흩어진 정도에서. 그 다음에 농촌지역에 흩어진 표본이 뽑힐 확률은 어디 흩어진 정도에서 뽑힐 거예요. 여기서 뽑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x1바를 빼서 x1바에서 x2바를 뺀다면은 도시지역에서도 데이터를 뽑아야 될 것이고 농촌지역에서도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평균들을 계산해야 될 건데 그 뽑히는 데이터의 흩어진 정도는 300만 원에서 700만 원과 100만 원에서 290만 원 사이에서 뽑힐 것이기 때문에 1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에 뽑히게 될 거잖아요. 즉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싶은 x1 바와 x2 바의 빼기에 흩어진 정도는 사실은 도시지역의 데이터에 흩어진 정도 더하기 농촌지역의 데이터에 흩어진 정도를 더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겹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겹치는 공별량이라고 불리는, 아니 말을 잘못했어요. 공분산이라고 불리우는 값들은 빼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개념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런 애들은 없기로 했잖아요. 어떻게? 인디펜던트하게 뽑기로 했기 때문에 두 개의 같이 분산이 잡히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대값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분산은 그런 이유 때문에 요렇게 계산이 되지만 이 값이 없기 때문에 분산은 요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빼기의 분산이라도 왜 더하기로 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 집단들하고 똑같으니까요. x1 바의 분산은 원래 모분산을 따르기는 하지만 표본을 몇 개나 뽑았는지에 디펜드 되고 그 다음에 x2 바의 분산도 원래 모분산에 디펜드 되기는 했지만 표본을 몇 개나 뽑았는지에 디펜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는 뭐까지 설명을 했냐면요. 표본을 뽑고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모수에 대한 그 추정량에 대한 분포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 했는지 한번 볼게요. A라는 집단이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 도시지역의 평균소득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B라는 집단이 있는데 농촌지역의 평균소득이에요.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겹치는 부분은 없는 데이터들을 뽑았어요. 이거를 고상하게 표현하면은 독립적인 모집단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원래 모집단도 모분산이 있을 거고요. 첫 번째 모집단도. 그 다음에 원래 두 번째 모집단도 모분산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추론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원래 알고 싶은 것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평균소득이 농촌지역의 평균소득이 도시지역이 더 크냐 농촌지역이 더 크냐 아니면 서로 다르냐 이걸 보고 싶은 건데 이렇게는 못 본다는 거예요. 지금 왜?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H0는 뮤1 빼기 뮤2는 0이다 대 H1은 뮤1 빼기 뮤2는 0보다 크다던가 작다던가 0은 아니다던가 여태까지 설명한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 이런 식으로 가설을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정이 되면 우리는 이제 표본을 뽑겠죠.
표본을 뽑으면 첫 번째 집단에서는 도시 지역의 표본의 평균 소득이 계산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집단에서는 농촌 지역의 표본의 평균 소득이 계산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는 표본의 분산도 계산될 거고요. 여기서도 표본의 분산은 계산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가 궁금한 거냐면 어쨌든 뮤1 빼기 뮤2가 궁금한데 뮤1 빼기 뮤2를 우리가 추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제 찾아줘야 되겠어요. x1바 빼기 x2 바를 찾아줘야 될 것이고 이것이 어느 분포 위에서 있는지 찾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것은 아는데 많이 뽑았기 때문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건 아는데 이 안에 들어갈 모수가 여기에는 평균 즉 기대값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뮤1 빼기 뮤2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좀 전에 보였고요. 여기서는 표본에 어쨌든 분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표본의 분산은 아까 블라블라 설명한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집단에 대한 분산 더하기 두 번째 집단에 대한 분산, 표본 집단에 대한 분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n1분의 시그마 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간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이 얘기를 지금까지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사용할 그 표본에 대한 분포를 일단 결정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가설 설정에 좀 전에 리뷰에서 본 가설 설정의 기본 단계에서 보면 첫 번째 가설을 설정을 했죠. 가설을 설정을 했는데 모집단에 대한 몇 가지의 가정도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 모집단에 대한 몇 가지의 가정을 결정을 하고 가설을 설정을 했죠. 자, 가설을 설정을 하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유의 수준을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9장까지는 8장에서 우리가 추정을 배웠고요. 그 실내 구간을 통한 구간 추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 가설 검정을 여러분들이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구간 추정도 할 줄 알고 가설 검정도 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장 이후부터는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지만 구간 추정하는 것도 똑같은 내용에 대한 실내 구간을 추정하는 거 하고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그다음에 똑같은 내용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하는 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간 추정하고 가설 검정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우리가 결정을 해 놓았으면 이제 누구죠? 구간 추정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원래 우리가 구간 추정이 어떻게 생겼냐면 뮤를 어떻게 구간 추정하냐면 이 뮤를 구간 추정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했으니까 시메트릭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메트릭하게 이렇게 잘라내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알파를 하나만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알파라는 거는 원래 기본 개념은 1종 오류야. 즉 귀무가설이 참인데 귀무가설을 버리는 건데 이걸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쓰냐면 귀무가설에서 우리가 버려도 될 정도의 되게 낮은 확률로 나오는 끄트머리에 굉장히 특기값을 찾는 확률,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알파를 는 무조건 그때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임상통계 같은 경우에는 공익에 관계되기 때문에 알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알파는 정해놓고 우리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알파를 5% 이렇게 정해놨다고 생각을 하면 알파는 더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알파를 5%로 결정을 했으면 양측 검정인 경우에는 혹은 실내 구간인 경우에는 2분의 알파씩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구간 추정을 결정을 하는데 이 선의 이름은 어쨌든 그래서 Z2분의 알파고 이 선의 이름은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한 집단의 경우에는 X1바 빼기 Z2분의 알파에다가 Z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봤구나 이거를 아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표준 편차 즉 n분의 원래는 n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2개짜리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얘를 똑같이 그냥 스퀘어 루트 안에 넣어 볼게요. 그래서 그때랑 로테이션이 좀 달라 보여요. 그때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봤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 보고 n분의 시그마의 제곱 그냥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러면 x1바 더하기 z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우리가 한
모집단에 대한 구간 추정, 그러니까 신뢰 구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는 두 집단에 대해서 하는 건데 어차피 분포는 알아. 그래서 x1바 빼기 x2바의 분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여기는 뮤1 빼기 뮤2고요. 여기는 n1분의 시그마 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이라는 사실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썼던 거를 2개짜리 버전으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뮤1 빼기 뮤2는 x 표본에서의 값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끊는 선은 어차피 z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볼 거니까 z2분의 알파와 마이너스 z2분의 알파와 z2분의 알파로 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분산의 스퀘어 루트 값을 씌운 표준 편차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 수준 1-알파% 백분율 하에서의 모평균 차에 대한 신뢰 구간을 계산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다만 우리는 지금 이 값에 대한 정확한 하한과 이 값에 대한 정확한 하한을 알고 싶은데 얘는 표본에서 계산한 값이니까 당연히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Z 디스트리뷰션 위에 알파는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니까 계산이 되는 값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N1, N2는 내가 표본을 몇 개나 뽑는지에 관계되는 거니까 당연히 내가 아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시그마 1의 제곱과 시그마 2의 제곱을 우리가 몰라. 그러면은 얘는 신뢰 구간을 구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두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데 첫 번째 집단의 분산도 알고 있고 두 번째 집단의 분산도 알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런 신뢰 구간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신뢰 구간 결정하는 거랑 가설 검정하는 걸 이제 한꺼번에 보기로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신뢰 구간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는 거는 아까 다 봤어요. 그럼 가설도 설정했어요. 그러면 이런 애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설을 설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을 어떻게 보냐면 다음과 같이 보는 거죠. 자, 우린 가설을 H0는 뮤1 빼기 뮤2는 0이야 돼. H1은 뮤1 빼기 뮤2는 0보다 커. 이렇게 이제 가설을 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H0는 여기에 있고요. H0는 여기에 있고요. H1은 이렇게 있겠죠. 이제 우리 뭐예요? 유의수준 결정을 하죠. 그럼 유의수준은 어디서 결정하냐면 우리 이 방향만 보기로 했기 때문에 이쪽 방향은 아웃 오브 안중이야. 그래서 이 방향은 안 봐. 그래서 이 방향만 누구 위에서 귀무 가설 위에서 이 방향만 보는 거예요. 보통 알파는 2.5% 쓰기도 하고 5% 쓰기도 하고 10% 쓰기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5% 쓰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아마 5%짜리나 10%짜리 시험 문제를 내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5%를 결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그마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Z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Z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Z2분의 알파 말을 잘못했어요. Z 알파. 지금 알파를 한쪽에서만 쓰는 거니까 한쪽으로 몰잖아요. 그러니까 Z 알파라는 선의 이름도 알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가설 설정했고 유의수준 결정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겠어요?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겠죠.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해보죠. 원래 한 개짜리였을 때 그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Z는 표본에서 뽑은 값 빼기 모집단의 값, Z 값의 기본적인 개념이 이거니까 그래서 9월 달에 Z 스코어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똑같은 Z값을 어디에다가 해야 되냐면 두 집단에 대해서 해야 될 거잖아. 그러면은 표본에 대해서 계산해 준 값은 x1바 빼기 x2바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뮤1 빼기 뮤2 이게 궁금한 거니까 얘 대신에 얘 들어가고 얘 대신에 얘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에 n1분의 시그마 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검정 통계량이 그냥 검정 통계량이 아니라 무슨 검정 통계량이에요?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이라서 귀무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이라서 이렇게 두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도 귀무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뮤1 귀무가설이 어땠는지 봅시다. 귀무가설이 뮤1 빼기 뮤2는 0이야잖아요. 그러니까 귀무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한다는 건 뮤1 빼기 뮤2가 0이야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두 개의 집단에서 우리가 그 가설을 검정을 할 때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써보면 x1바 빼기 x2바의 루트의 n1분의 시그마 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이겠죠. 왜? 귀무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 계산했으니까 얘는 없어지니까. 그러면 이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해보면 표본 평균들이니까 계산이 되고 표본 몇 개씩 뽑았는지 내가 알고 그 다음에 지금 모분산을 아는 경우에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모분산도 알고 그러니까 이 z값은 어떤 숫자로 정확하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로 정확하게 결정됐는데 다시 이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게 결정이 됐으면 관측 유의 수준은 이렇게 생겼고 우리 유의 수준은 5%니까 관측 유의 수준보다 작아서 귀무가설을 버려요. 그러면서 이 방향을 봤더니 대립이 있네. 대립을 채택시켜요. 만약에 이쪽에 이렇게 z값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관측 유의 수준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빨간 유의 수준이면 우리가 H0를 기각시키기로 했는데 걔보다 커요. 그 뜻은 H0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따라서 H0를 채택하고 H0가 채택이 되었으니 하는 수 없이 H1은 기각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기각역으로 보면은요. 자, 원래 이 빨간 애를 기각역으로 치기로 했는데 이 황토색 애는 기각역에서 밀려버렸어요. 따라서 H0를 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H1이 채택이 되는 거고 이 초록색 애는 기각역보다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H0를 못 버리고 H1을 채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스토리고요. 자, 똑같이 양측 검정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통계하는 사람들은 양측 검정에 대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임상통계 분야에서 양측 검정에 대한 의뢰가 들어오면 이게 실화인가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그 제약사한테 잘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약효가 더 좋은 거죠. 혹은 부작용이 더 없는 거죠. 이렇게 자꾸 단측 검정을 하려고 유도를 해요. 이 얘기는 여러분 중에 나중에 임상통계 분야에 일할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높아심에서 미리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임상통계는 캐스트 스터디라는 무슨 스터디에서 비롯된 어떤 교훈 때문에 양측 검정을 반드시 보게 해요. 근데 그러니까 양측 검정을 반드시 보게 한다는 거는 알파를 5%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2.5% 이쪽에서 2.5% 보는 거라서 사실은 반쪽만 보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임상통계는 양측 검정을 그 식약처에서는 주로 본다 이 얘기를 제가 높아심 때문에 미리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기억할 필요가 없고 H0 양측 검정은 통계하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한다. 왜 싫어하느냐? 기본적으로 기각력이 밀려버리고요. 좁아져 버리고요. 왜냐면 한쪽으로 보면 그때도 설명했지만 한쪽으로 보면 Z알파로 볼 건데 양측으로 보면 Z2분의 알파로 보잖아요. Z2분의 알파로 보잖아요. 그러면서 P 값은 어떻게 돼요? 양측을 다 고려해야 돼서 내가 한 번 계산한 거를 2배 해줘야 되기 때문에 P값은 높아져요. 이렇게 되면은 H0를 버리기가 되게 힘들어지겠죠. H0를 버리기가 힘들어지면 나는 뭐 하고 싶어서 이 난리를 부리는 거냐면 H1을 채택시키고 싶어서 이 난리를 부리는 건데 H0가 기각되기가 어려우면서 H1이 채택되기가 또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자, 어쨌든 이런 것이 뭐냐면은 두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를 하는데 두 모집단의 그 모분산들을 다 아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두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할 때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전도 아니죠. 지난주에 구장을 배웠을 때 똑같이
똑같이 했었어요. 어떻게 똑같이 했었냐면은 그래 우리가 만약에 봤더니 이제 z 값을 계산을 하면 루트 n 분의 시그마의 x바 마이너스 뮤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계산을 한다는 것은 식 하나를 알아서 모르는 거 하나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식 하나가 있으면 모르는 거 하나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x바는 원래 우리가 표본에서 계산하는 거니까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본 몇 개나 뽑을지 내가 알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모 분산인 모 표준 편차인 시그마를 내가 몰라. 그러면 z에서 못 쓰는 거잖아요. 왜? 식은 하나인데 모르는 게 두 개 있기 때문에 z에서는 못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주냐면 S의 최소분산 비편량 일지 추정량인 S로 갈아 끼우는 수밖에 없죠. 표본 표준 편차로 갈아 끼우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게 시그마 시절에는 Z라고 불리웠지만 명백히 얘는 Z는 아니잖아요. 그죠? Z랑 되게 비슷할 뿐이죠.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가 T라고 부르고 이런 애들이 확률 변수로 모여 있는 동네를 T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시그마 대신에 누구를 썼냐면 표본 표준 편차를 썼잖아요. 근데 그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표본 표준 편차라는 건 어쨌든 표본 분산으로부터 온 건데 표본의 분산은 모분산이 이렇게 있었을 때 모분산 표본을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상대적으로 여기서 뽑힐 확률은 점점 누적 확률로서 더 떨어지고 여기서 뽑힐 확률은 점점 더 많아지면서 표본의 그 분산 혹은 표준 편차는 점점 이렇게 뾰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표본 분산 혹은 표본 표준 편차는 뭐에 영향을 많이 받냐면 데이터를 얼마나 뽑았냐, 즉 표본을 얼마나 뽑았느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때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나는 이 T 디스트리뷰션은 그래 어쨌든 Z 디스트리뷰션이랑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겠어. 그런데 나는 표본을 많이 뽑는 거에 되게 영향을 받아. 이래서 이제 표본의 개수가 모수로 등장을 하는데 그때 설명을 했듯이 degree of freedom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표본이 n개면은 n개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가지게 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표본 평균을 계산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표본 평균을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데이터가 n개가 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한 개가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n-1을 degree of freedom으로 갖는다. 이런 이제 그 아주 직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만약에 시그마를 알아. 그러면 Z 디스트리뷰션에서 쓰고 시그마를 몰라. 그러면은 T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우리가 그 구간 추정하고 그 다음에 가설 검정한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두 집단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하기를 8장하고 9장을 잘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비슷한 얘기가 11장 되기 전까지는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심지어 11장도 그 분포가 좀 다를 뿐이지 사실은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제대로 알아두면 돼. 하나만. 자,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이런 그 제대로 아는 그 통계학의 기본 개념은 평생 동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통계학은 정말 많이 쓰이니까요. 그러니까 개념을 한 번만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두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할 때도 모분산을 아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두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를 할 때도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하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누어 줄 거란 말이에요. 한 모집단을 비교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두 모집단에서 분산을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건데 모르는 것도 종류가 있어. 어떤 종류가 있냐면 두 집단의 모분산이 같다는 것만 알고 구체적인 숫자는 몰라. 혹은 같은지 안 같은지도 몰라. 아마 다르겠지. 이런 거는 좀 다른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건데 남자하고 여자는 사람이니까 그때 이제 예를 초등학 혈압에 대해서 했었죠. 자,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분명히 남자하고 여자하고 겹치지 않을 거잖아요. 제3의 성인 아줌마는 공분산
저기 뭐죠, 공분산을 갖는 개념으로 등장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남자, 여자, 아줌마 이렇게 구별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아줌마라서 그냥 비하하는 거야. 아줌마를 비하하는 게 아니야. 자, 어쨌든 그냥 농담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내가 그런 불평등한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웃자고 한 거야. 알지? 내가 아줌마니까 나 스스로 비하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농담을 하고 나서 약간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남자하고 여자는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이제 받아들이죠.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가 너무 말하기가 힘들다. 어쨌든 남자하고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는 서로 인디펜던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여러 가지 소심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 농담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특별히 막 그런 거를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를 비하할 뿐이야. 자, 어디까지 설명했지?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하고 여자는 독립적이에요. 근데 남자하고 여자가 독립적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당화혈색소의 분포라던가 혹은 혈압의 분포라던가 이런 것이 많이 다르지 않을 거예요. 혹은 남자하고 여자가 뭐 기초 체온이 조금 더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지만 성별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모집단의 분산이 같을 거라는 것을 아는 경우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혹은 아예 그 분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정도는 같다는 정도는 알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등분산 가정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예 나는 몰라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분산 가정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등분산 가정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이거 아마 여러분들 다 배우셨겠지만 저는 조금 직관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두 모집단에서 우리가 이제 이 모집단의 분산이 시그마 1의 제곱이고 이 모집단의 분산이 시그마 2의 제곱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그마 1의 제곱하고 시그마 2의 제곱이 서로 시그마의 제곱으로 같다는 사실은 알아.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안 상태에서 표본을 뽑았어요. 이 사실을 안 상태에서 이제 표본을 뽑았으면은 이제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여기에 최소 분산 비편량 일치 추정량인 S로 갈아 끼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시그마를 모르는 상태에서 S로 갈아 끼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식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공간이 충분치가 않아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Z라는 N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표준 편차 N1분의 S 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이렇게 시작하지 말고 루트 N1분의 시그마 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에 그 다음에 X1바 빼기 X2바 빼기 뮤1 빼기 뮤2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Z라는 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그마들을 몰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시그마들은 지금 모르기는 모르는데 얘네들이 어떤 시그마라는 특별한 값으로 똑같다는 사실은 알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일단 표본을 뽑아요. 표본을 뽑아서 여기에서 표본 표준 편차 분산을 계산해주고 여기서 표본에 대한 분산을 이렇게 계산해줘서 그대로 쓰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한 집단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시그마 1에서는 N1개의 표본을 뽑았고요. 시그마 2에서는 N2개의 표본을 뽑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만약에 표본을 똑같이 뽑았어요. 똑같이 뽑아도 표본 분산들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표본을 뽑은 거니까요. 전수로 계산한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N1 근데 기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뽑은 표본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분산도 다르겠죠. 왜냐면은 표본의 분산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영향을 많이 받냐면은 몇 개나 뽑았는지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 거죠. 자, 어쨌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모 분산들이 서로 같으면은 표본 분산들도 서로 같아주면은 땡큐 하고 그대로 쓰겠어요. 근데 이렇게 안 돼. 왜? 메인한 이유는 표본들을 서로 다르게 뽑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
내가 표본의 개수를 서로 다르게 뽑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표본 개수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런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이제 표본 개수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공대 학생인 여러분들은 이걸 뭐라고 보냐, 웨이트를 준다고 하면 금방 딱 이해가 되죠. 자, 여러분들은 금방 딱 이해가 될 거고요. 근데 이제 공대 학생이 아닌 경우에 우리 이제 그 문과 학생들인 경우에는 이게 이해가 되게 어려워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건 어떻게 하냐면 다음과 같이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해보죠. 우리가 표본 분산을 계산을 했다는 거는 분산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분산 시간에 평균이 들어가잖아요. 표본 평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데이터가 몇 개나 있느냐 보다는 그것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n1 빼기 1이에요. 여기에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n2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서로 안 맞기 때문이 라는 데 주안점을 둬서 우리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얘를 맞추는 특별한 이런 값들을 S라는 값들을 찾아줘요. 근데 어떻게 맞추냐면 다음과 같이 맞춰요. 우리가 왜 안 맞았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표본을 서로 다르게 뽑아서 그런 거잖아.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지금 쓸 자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전체 표본이 몇 개니? 첫 번째 거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 이만큼, 두 번째 것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 이만큼. 그죠? 자, 근데 나는 첫 번째 표본에 대해서는 자기가 반영된 만큼 이렇게 결정을 해주겠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본은 전체 표본의 개수에서 자기가 반영된 만큼 이렇게 반영해 주겠어. 이렇게 맞춰주면 얘는 웨이트를 준다고 우리가 공대에서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공통 수업 시간에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마치 시소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소를 탈 때 몸무게가 무겁고 가볍고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앞으로 좀 당겨가기도 하고 뒤로 좀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맞출 수도 있지만 그 작용점이 아니고 그 힘이 받는 그 중간 위치를 이렇게 옮기면서 시소의 균형을 맞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맞춰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렇게 맞춘 애를 뭐라고 부르냐. 이게 통분하면 어떻게 생겼겠어요? 통분하면은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2분의 n1 빼기 1의 s1의 제곱 더하기 n2 빼기 1의 s2의 제곱 이렇게 할 거잖아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가정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즉 분산들이 같을 거, 모분산들이 같을 거라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근데 표본 분산을 계산해 봤더니 표본 분산들이 안 같아. 왜? 주로는 데이터를 서로 다르게 뽑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은 데이터를 같게 맞춰주고 이 분산이 결정된 그 크기를 반영해주고 요 분산이 결정된 크기를 반영해주겠어. 요렇게 이제 맞춰주는 거죠. 요렇게 맞춰주면 요런 우리가 분산식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산식은 어떤 개념이냐면 똑같은 모분산으로부터 왔지만 표본 분산들이 서로 안 맞는 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웨이트를 줘서 이렇게 맞춰준 것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부르기를 합동 표본 분산, 그러니까 풀드 샘플 베리언스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지금 제가 자리가 없어서 지웠지만 우리가 원래 Z값이 x바 마이너스 뮤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이것이 이제 시그마를 몰라서 얘를 t로 만들면서 s로
바꿔주면은 이 t는 t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계산해 준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모분산이 서로 같다는 사실은 아는데 모분산을 몰라.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표본 분산을 쓰는 수밖에 없겠지. 근데 표본 분산도 모분산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런 합동 표본 분산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시그마는 못 쓰고 누구를 쓰느냐면은 S라는 표본의 표준 편차나 혹은 표본의 분산 같은 것을 생각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얘는 어느 분포위에서 보냐면은 T 디스트리뷰션 같은 분포위에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데이터가 N1 빼기 1개 디그리 오브 프리덤 더하기 N2 빼기 1개 이래서 N1 더하기 N2 빼기 2 이게 이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돼서 이걸 우리가 T로 바꿔볼게요. 자, 얘를 t로 바꿔주면은요. 자, 얘 이렇게 생겼고 위는 다 똑같죠. 근데 얘 대신에 원래는 S1의 제곱 더하기 S2의 제곱이 서로 같으면 이렇게 쓸 텐데 그렇게 못 써서 공통 표본 분산인 SP의 제곱으로 이렇게 갈아 끼울 거예요. SP 그러면 지금 N1하고 N2만 서로 다를 뿐 SP의 제곱들은 서로 같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1로 만들어주고 그냥 묶어줘서 SP의 제곱을 스퀘어 루트에 에서 빼주면은 SP만 살아남으니까 이제 SP를 뽑아주던가 혹은 안 뽑아주고 SP의 제곱을 이렇게 넣어주면 이런 T 값이 결정이 되는 거겠죠. 이런 T 값이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T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보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그냥 지난번에 했었을 때 모집단 모분산을 모를 때 표본 분산을 사용을 하고 T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보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이제 전개가 쭈루룩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공통 표본 분산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구간 추정 어떻게 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공통 표본 분산인 경우에 구간 추정하는 경우 볼게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 기본적인 Z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구간 추정 한 번 더 써볼게요. 한 개만 제대로 알면은 나머지는 쭈루룩 다 잘 알게 된다니까. 그래서 구간 추정 한번 해볼게요. 구간 추정을 하면 그 구간 추정이 U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표본의 값 빼기 Z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봤으면은 이렇게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x바 더하기 z2분의 파이에 이건 왜 이런 건지 계속 설명했죠. 이렇게 생겼을 건데 우리가 이거를 보자마자 z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봤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z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봐야 되겠어요? t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빼주고 어떻게 되면 T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주는 거예요. 여전히 2분의 알파고 얘를 빼주고 T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봐야 되는 게 여전히 2분의 알파겠죠. 근데 T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써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1 더하기 N2 1 여기도 N1 더하기 N2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왜 T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보겠어요? 모분산을 몰라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모분산을 몰라서 그렇게 보는 거면은 지금 근데 모분산끼리 같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 모분산끼리 같다는 사실을 아니까 요거를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볼게요. 요거를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볼게요. 자, 모분산들끼리 같은데 표본 분산을 계산해 봤더니 안 같고 그 이유는 주되게는 표본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웨이트를 줘서 우리가 맞췄어요. 자, 그래서 이 시그마의 제곱 대신에 우리는 뭐를 쓰냐면은 표준 편차로 SP 혹은 분산으로 SP의 제곱 이렇게 써주는 거겠죠.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두 집단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요. 이제 얘는 X바가 아니라 X1바 빼기 X2바 이렇게 될 거고요. 이 값, 그러니까 얘는 이게 아니고 X1바 빼기 X2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은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루트 N1분의 SP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sp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루트 sp의 제곱을 묶어주고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값이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누가 되냐면 구간 추정에 대한 이런 이제 신뢰 구간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겠죠.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러면 우리 지금 뭐 하냐면 신뢰 구간하고 가설 검정을 같이 하는 단계니까 그래서 신뢰 구간 같이 이렇게 신뢰 구간 결정을 해줬고요. 가설 검정은 여전히 아까 그 가설 그대로인데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그냥 찾을 수 없으니까 그냥 써주죠. 가설 검정은 여전히 아까 그 가설 검정 그대로인데 그 가설이 H0는 뮤1 빼기 뮤2는 0이야 돼. H1은 뮤1 빼기 뮤2는 0보다 크다던가 0보다 작다던가 0은 아니야 라던가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강의 노트를 제가 왜 이렇게 그게 없나 쓸 룸이 없나 이런 생각 제가 이거 공통 수업에서 쓰려고 강의 노트를 따로 만들어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학기 초에 따로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안 쓰고 지금 그러니까 단독 수업에서 쓰려고 만들어놓은 강의 노트를 안 쓰고 공통 수업에서 만들어놓은 강의 노트를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써가지고 이렇게 쓸 자리가 없네요. 지금에 와서 약간 깊은 깨달음이 생겼네요. 어쨌든 그렇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가설 설정했어요. 가설 설정하면 방향에 따라서 유효수준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효수준도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공통 분산을 사용을 하는 풀드 샘플 베리언스를 사용하는 등분산 가정의 경우는 이제 그 t 값이 원래 t 값은 z로부터 왔기 때문에 x1 빼기 뮤의 루트 n분의 원래 시그마 제곱이어야 되지만 s의 제곱 이렇게 넣어주는 거잖아요. 혹은 루트 n분의 s 이렇게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귀무가설화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 주니까 이 뮤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두 집단에 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x바 대신에 x1바 빼기 x2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 자리는 뮤1 빼기 뮤2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귀무가설화에서 검정 통계량이니까 뮤1 빼기 뮤2는 이꼴 제로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꼴 제로.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분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표준편차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준편차 지금 설명한 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누가 되냐면 검정 통계량이 되고 이 검정 통계량은 어느 분포 위에서 보냐면 t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엄청 표본이 많이 커서 두 집단 다 그 30케이스가 넘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런 t 값으로 계산은 t 값으로 하지만 분포는 어느 분포 위에서 봐도 된다고? z 분포 위에서 봐도 된다고 이건 거죠. 그러면은 그 뜻을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되게 대표본이에요. 대표본이라서 우리가 계산은 지금 시그마를 모르기 때문에 모분산을 모르기 때문에 계산은 이 중요한 얘기예요. 계산은 t 값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뜻은 뭐냐면 SP의 제곱을 쓰는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대표본인 경우에 그러니까 첫 번째 집단에서도 N1이 30케이스 이상 뽑고 두 번째 집단에서도 N2를 30케이스 이상 뽑았어요. 이러면은 대표본이거든요. 대표본이면은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어때요? 분포는 그러니까 검정 통계량은 t값을 쓰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포를 t 분포 위에서 볼래니까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대표본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준다고? 이 t 대신에 그냥 분포는 z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봐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신뢰 구간에서. 자, 그 다음에 우리 구간 그 가설 설정에서도 마찬가지죠. Z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봐도 상관이 없다. 대표본인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모집단의 평균 비교를 대표본인 경우에는 검정 통계량은 여전히 이렇게 쓰지만 신뢰 구간은 이 분포 위에서 보고 우리도 또 이제 검정 통계량을 Z 분포 위에서
봐서 Z분포 위에서 봐서 기강력 같은 것들을 Z분포 위에서 보면 좋겠다. 이제 이 얘기인 거예요. 자, 이제 아예 두 집단에 대한 분산을 몰라. 아예 두 집단에 대한 분산을 몰라.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은 서로 다르다는 거를 아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서로 다르다는 걸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몰라. 그거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없어. 이런 걸 우리가 이분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분산인 경우는 여기 이제 밑이 조금 자리가 넓으니까 밑에 가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분산인 경우는 되게 간단할 수 있어요. 이분산인 경우는 어떻게 간단하냐면은 다음과 같이 간단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분산이기 때문에 등분산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원래 z 값이 루트 n분의 시그마, 즉 n분의 시그마의 제곱에 x바 마이너스 뮤 이렇게 생긴 건데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집단에 대해서 봐야 되잖아요. 두 개의 집단에 대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x1바 빼기 x2바 빼기 뮤1 빼기 뮤2의 루트 n1분의 시그마 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시그마 1의 제곱하고 시그마 2의 제곱을 모르는 데다가 얘네들이 서로 같다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첫 번째 집단에서 모평균이 있고 두 번째 집단에서 모평균이 있고 모분산이 있고 또 모분산이 이렇게 있을 건데 얘네들이 아예 모르기도 하고 같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표본에서 표본 분산하고 또 여기서 또 표본 분산을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의 제곱 대신에 S1의 제곱하고 S2의 제곱을 이대로 쓰면 되겠어요. 자, 이대로 쓰게 되면은 시그마를 쓴 값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 검정 통계량으로는 T라는 검정 통계량이 될 것이고 이 T 값은 누구를 따르겠어요? T라는 저기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겠죠. T 디스트리뷰션은 누가 중요하냐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태까지 다 너무너무 쉬워. 그지? 되게 너무너무 쉬운데 이렇게 쉬우면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이렇게 맞추기가 어렵다. 이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계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이름이 있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공통 수업에서. 그래서 이렇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계산을 한다. 이 얘기를 계산을 하고요.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자유도는 이 보면 알겠지만 딱 정수로 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요. 가우시안으로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문과 학생들이 많으니까 뭐 가우시안으로 계산하고 이런 것도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자유도는 소수점 이하를 그걸 뭐라 하죠? 올림하거나 반올림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버려. 뭐 8.9여도 9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8 이렇게만 쓰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렇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계산하는 게 복잡하다. 이제 이 얘기를 했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두 모분산이 다르는 경우에도 즉 이분산 가정인 경우에도 만약에 우리가 대분산이 아니야, 대표본이 아니야. 그러면 어쩔 수 없지. T라는 검정 통계량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분포도 T 분포 위에서 봐야 되겠지. 많은 되게 많아요. 즉 첫 번째 집단에서도 표본을 30케이스 이상 뽑고 두 번째 집단에서도 표본을 30케이스 이상 뽑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시그마를 모르잖아. 모집단의 분산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표본 집단의 분산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S1의 제곱과 S2의 제곱을 쓸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은 T를 쓸 수밖에는 없지만 분포는 뭐를 쓸 수가 있다고? Z분포를 쓸 수가 있다고. Z분포를 가설 검정을 할 때도 기강력을 Z분포를 쓸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예제들은 같이 보지 않고요. 요까지 해서 요번 주 요번 주 개별 수업을 끝내고요. 다음 주에는 그 페어드 데이터에 대한 짝지은 모집단의 평균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